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범 매니저 앞서서 만나보셨고요. 자, 오늘 가족여러분들 좀 반가우신 분들 계실 텐데 또 한 번 유스탁 유창희 대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특징주 이야기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먼저 여러분께 드릴 선물부터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는 분 한 분 선정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생방송 인증샷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는 분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 한 분씩 두 분께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5종목의 특징주 종목을 공개해 드렸는데 다시 권재현 아나운서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SK 하이닉스부터 캐리소프트까지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 하이닉스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기록했고 또 삼성전자마저 오늘 오만전자로 내려앉았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는 암울한 실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올 4분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낼 걸로 전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이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레이저 티닙 임상 3상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국내 허가 신청 1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위니아입니다. 대우 위니아 그룹의 위니아 에이드는 애플의 공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날 금융감독원이 애플페이의 약관 심사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애플페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뛰었습니다. 애플페이가 내년 초 도입될 것이란 기대감에 관련 종목인 위니아도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마트입니다. 오늘 이마트와 편의점 업종의 주가들도 또 강하게 올랐는데요. 증권가에서 이마트의 수익성 개선 전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마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던 캐리소프트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가능성으로 중국사 확대 기대감에 이거래일째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캐리소프트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캐리와 슈퍼콜라가 현대 중국 상영 준비 중입니다. 오늘 캐리소프트는 21%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네, 5종목 중에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을지 먼저 탑픽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유한양행, 박수범 매니저님은 캐리소프트를 선택해 주셨군요. 네. 그러면은 유창희 대표님의 네. 탑픽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사실 요즘 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어떤 모멘텀 가지고 뭔가 있을까요? 활력이 돌기를 좀 네. 바라는 마음인데 말이죠, 저도. 바이오 예. 엄청 많이 안 좋은가요? 네. 일단은 뭐 이번에 레이저 티닙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렉라자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폐암 관련해서 이제 표적 치료제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3차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1차 범용적인 치료제를 사용하고 2차 이제 돌연변이 발생하면 2차 또 여기서도 치료가 좀 힘들어지면 3차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렉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항암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 제품들이 네. 일항약품의 슈펙터, 뭐 동아약품의 밀리칸, 종근당의 캄토벨, 뭐 삼성제약의 리아젝스, 한미약품의 올리칸 등이 있는데 이 제품들 모두 매출 100억이 안 돼요. 근데 유한양행은 지금 벌써 매출 3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1차 치료제로 많이 선정이 된다라면 한 1000억 정도 매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임상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매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FDA 승인을 좀 받는다라면 충분히 성장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의약품 시장이죠. 일반 의약품 시장 관련해서도 유한양행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 매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2분기 실적, 2, 3분기 실적이 약간 저조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것은 뭐 마일로스톤 계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직 지급이 안 되거나 지연됐었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충분히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 자체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신약 관련해서도 좋은 결과 이것이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또 해외 만약에 이제 개발 신약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저는 새로운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허. 또 하나는 헬스케어 시장 자체는 미국하고 우리나라 좀 다른 점이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성숙 사업이에요. 성숙 사업이고 또 지금 화이자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렇게 돈 많은 기업들이 좀 좋은 회사를 적극 인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게 헬스케어 제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만 충분히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올해보다 내년에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분위기라는 것이 사실 좀 넘어와야 되잖아요. 네. 심리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제약바이오 쪽에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난해 초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금 12월까지 거의 네. 2년을 박스권에서 네. 갇혀 지냈단 말입니다. 거의 뭐 그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지금 탑픽 종목으로 쥐었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갈 만한 충분히 모멘텀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심리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그래도 보시는 거예요. 주가 수준만 보면 박스권인데 다른 제약바이오와 비교해 본다라면은 월등하게 좋은 주가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크게 허물어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다른 예. 기업들은 계속 우하향 기조를 그렇죠. 보여주다가 좀 이슈가 나오면 좀 올라오고 네.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라면 유한양행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횡보죠, 뭐. 5만 예. 5천 원 중심으로 해서 뭐 상단이 6만 원, 뭐 네. 하단이 뭐 5만 원 정도인데 저는 뭐 오늘 당장 박스권 돌파를 해서 계속 쭉쭉 뻗어 나간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내년의 키워드, 올해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관련된 제약바이오 섹터였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신약이라든지 혹은 뭐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든지 이것들이 좀 모멘텀 작용하면서 본격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신약만 개발하는 적자 기업이 아니라 네.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업혀서 간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분할 매수해볼 수 있는 기업이 기업 제약 바이오 중에 예. 하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박수범 매니저님은 캐리소프트를 탑픽 네.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너무 급등하지 않았나 그러게요. 한 싶은데. 11월 말부터 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종목인데 말이죠. 예. 네, 뭐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가총액이 지금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네. 지금 65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뭐 그전에는 정말 뭐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은 종목이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동사가 지금 현재 뭐 꾸준하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지금 뭐 오프라인 매장도 가지고 있고요. 그 캐리소프트는 오프라인 매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 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영화까지 지금 출시하면서 상당히 좀 뜨거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캐릭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뽀로라든지 아니면 핑크퐁이라든지 아기상어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상당히 또 국민적인 또 네. 캐릭터가 되었고 전 세계적인 캐릭터가 되는 그렇죠. 부분들을 히트 볼 수 상품이죠. 있었는데 아주. 예. 이 캐릭터 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뜨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뽀로라라는 회사를 한번 십몇 년 전에 한번 직접 방문도 해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직원들이라든가 보면은 얼굴에 다크서클이 막 있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우리 월급이 언제 나오나 할 네.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 일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고생을 그렇다? 많이 해서 고생을 예. 많이 해서 그런데 네. 보니까 이게 캐릭터 사업이라는 게 정말 시간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정도의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많은 받아들이기까지도. 그렇죠. 시장에서의 고객들이 얼마만큼 이 그죠. 캐릭터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뽀로로 하면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어 있는데 완전히 네. 익숙해졌죠. 가족 그렇죠. 같은 느낌? 예, 제가 십몇 년 전에 예.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는데 정말 그런 거 보면 이제 격세지감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좀 높은 기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또 방영한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네. 뭐 일단 또 캐리소프트가 어떻게 보면 뭐 보니까 뭐 캐리라는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여러 좀 캐릭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동사에서 좀 키우고 싶어하는 뭐 캐릭터를 통해서 뭐 엘리도 있고 케빈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캐릭터를 통해서 좀 더 고객들에게 좀 더 그 니즈에 맞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내놓게 된다면 뭐 캐리소프트도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캐릭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엔터테인먼트도 좀 비슷합니다. 사업 구조 자체 비슷한데 자기가 키우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뭐 배우라든가 아니면 뭐 가수라든지 그런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 BTS도 마찬가지였죠. BTS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방탄소년단 이름이 좀 특이하다라고 하면서 크게 인기를 끄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오히려 유튜브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상당히 큰 전 세계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또 그룹이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BTS를 봐도 마찬가지고 캐릭터 사업도 마찬가지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캐리소프트는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캐릭터의 파워를 좀 가져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분명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미래 가치에 대비해서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좀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좀 IP가 나와주게 된다면 충분히 캐리소프트도 뭐 핑크퐁이라든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뽀로로라든가 뭐 이런 것에 못지않게 네. 좀 캐릭터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갈 수 예.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그래요.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캐리소프트 말씀 주시는 것이 꼭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만 주목하시는 거는 아니다라는 쪽으로도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굳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예.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도 좀 직접적으로 뭐 캐릭터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적으로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 또 시장이 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뽀로로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뽀로로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던 네. 부분들이었고 뭐 아기 상어는 노래가 히트하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 애니메이션 쪽을 좀 키웠던 부분인데 예.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제 리오프닝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네네. 우리 채팅창에 본인님도 중국 리오프닝이 호재가 아닌가 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주들도 워낙 많이 네. 뛰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좀 관심 가져볼 만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눴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또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런 이게 그럼 가기는 갈 건가 이런 의구심을 오늘 좀 가지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중국 관련주로 네. 어떤 의견이세요? 어제 같은 예. 경우에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리오프닝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이라는 게 지금 현재 당장 뭐 제로 코로나에서 아예 지금 이제 변화를 주겠다라는 건 아니고 예. 점차적으로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겠다라는 그래요? 부분들이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어야지 좀 좋아지지 않겠냐. 네. 아무튼 그렇게, 좋아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여행, 항공, 카지노 쪽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단기적인 또 호재였다라고 보고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하나의 또 수혜주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유창희 본부장님도 지금 이게 일희일비 하지 말자. 네.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네. 어차피 지금 이제 개방은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네. 그래도 관심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쪽이십니까? 아직은 좀 주의하자. 저는 좀 쪽이십니까?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올랐다? 예, 다만 리오프닝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을 빼고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은 좀 주목해 계속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본인 이 출국자 기준으로 본다면 1위가 서울이고 4위가 부산이거든요. 네. 특히 카지노는 옛날부터 원래 일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던 것이고 중국인은 한 10년 전부터 이제 늘어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과연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는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대감으로 한 50% 올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컨텐츠 관련해서도 좀 봐야 된다. 캐리소프트 나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직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러한 컨셉의 그 방송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애 같은 경우는 블리피인가요? 하여튼 네. 뭐 그런 그거를 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비슷한 컨셉의 방송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뽀로라든지 뭐 핑크퐁 같은 경우는 따라올 수가 없는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시장이 있다라면 약간 뭐 캐리소프트 같은 컨셉은 좀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보고 좀 추격 매수하기에는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심리들이 좀 버무려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또 움직임이 좀 네. 나왔다고 보고요.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질문을 주셔서 간단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의 두 분의 의견도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인데요. 아이고야, 예. 자, 이 두 종목 아이고 오. 의견이 갈리셨어요. 또 게다가. 네. 아, 참, SK 하이닉스, 뭐 네. 삼성전자는 사실 뭐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또 네. 확고하고, 뭐 임원단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고 음.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좀 잠잠해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은 계속 안 좋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시장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또 IT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D램이라든지 낸드 시장 자체의 침체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 뭐 주요 기업들이 감사한 얘기가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나는 내가 갈 길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못 올라간 거거든요. 결국에는 매출 적자가 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4분기만 적자가 보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버텨줬었던 것이 반도체 관련해서 뭐 치킨 게임을 한다라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승자가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파운드리 시장 관련해서도 최근에 보면은 조금 좋은 소식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 UAM이 됐든 뭐가 됐든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뭐 D램 낸드 쪽이라기보다는 파운드리 시장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왔지만 마찬가지로 업황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최근 3, 4일 동안 꾸준하게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하이닉스 역시 하이닉스는 뭐 그전부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점 원저리까지 하락했다라는 가격적 메리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점을 예단하고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박수호 매니저님은 예스 의견을 네. 주셨는데 저희 지금 데니리님께서 SK 하이닉스는 8만 원 깨지면 하루에 한 주씩이라도 부지런히 심심하면 담아놓으시죠라는 의견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SK하이닉스는요 하방 지지가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이제 시장 믿음이 네. 어느 정도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좀 이런 의견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7만 닉스, 예. 5만 전자 예. 되면 담아야 한다 이런 네. 의견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 매니저님 조금 더 예스를 주셨어요 그래도. 내려오면 담아도 네. 괜찮을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지금 당장은 안 좋아요. 아. 네,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좀 좋지 못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출하량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는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앞으로도 못 갈 것이냐 뭐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뭐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다시 한번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가 또 중국의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된다면 하나의 또 수혜주로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석유화학 쪽이랑 반도체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중국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들 때문에 그동안 보면 제대로 된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공장 가동률이 그만큼 좀 낮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이제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가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면서 내수 시장을 비롯한 그리고 수출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될지는 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내일도 좀 발표를 한다고 하죠. 중국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내일도 발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강력한 좀 완화 정책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저는 반도체도 올라간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수출해봐야 1%도 안 됩니다. 겨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하고 있는데 겨우 1% 정도 전체 매출에서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정도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이 50%가 넘어갈 정도 정말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가 반드시 반도체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당장은 지금 SK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해지고 있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전 저점을 좀 깨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레코드를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되실 겁니다만 그래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씩 체리피킹으로 좀 대응하시든가 아니면 뭐 회사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좀 급여에서 떼서 네. 조금씩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좀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체리 피킹 그만큼 네. 지금 최고단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차원에서의 지금 예스를 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의견도 체크해 보도록 아니, 이게, 하겠습니다. 예. 바로 위니아인데요. 두 분 다 노려주셨어요. 지금 이게 지금 애플페이 출시 기대감에 네. 위니아뿐만이 아니잖아요. 위니아 자회사. 네, 위니아 에이드도. 예, 에이드까지 지금 상한가 가까이 가는 네. 모습 보였는데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흐름인가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달아볼 만한데 지금 노를 주셨어요, 두 분 다. 예. 대표님? 말도 안 되는 답변하면 소리- 아, 말도 안 된다? 네, 말도 안 되는 바로 소리죠. 멈춰라. 예. 뭐 위니아 그룹에서 이제 AS 센터, 네. AS를 애플 관련해서 네. 수리를 좀 한다고 해서 음. 이게 애플페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을지 아침에 전 상한가가 나오길래 약간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이 된다라면 공장 가동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황사 이런 것 때문에 뭐 청정기, 공기청정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애플페이라고 하는데 제가 삼성페이를 써본 지가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애플페이가 나오게 된다라면 물론 많은 분들이 사용하겠지만 물론 뭐 제 기준을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얼마나 많이 쓸지 또 지금은 편의점이라든지 특정 계층에만 사용되거든요. 삼성페이는 전체적으로 사용되지만 그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니아 에이드가 애플페이 기대감을 오른다. 저는 적극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니아는 전혀 연관성이 네.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마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요? 오,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어요. 네. 어. 뭐 사실 요즘 뭐 광군제도 정말 시들시들하고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시들시들하고 마트를 가도 뭐 백화점에 가도 손님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지갑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안 사게 참, 되더라고요. 지갑이 많이 얇아지긴 했어요. 네. 조현 씨도. 네. 똑같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이마트를 좋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예요. 지금 박수범 매니저님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유통주 네. 관련해서 연말에 전 유통주가 지금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마트 예스 주셨고 그 외 유통주까지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예. 요즘에 뭐 월드컵 특수다 해가지고 네. 뭐 편의점 관련주들도 네. 좀 올라온 경향이 있었거든요. 통닭은 엄청 팔렸는데 말이에요. 네. 네, 뭐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유통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뭐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해서 사이버 먼데이를 비롯한 뭐 또 판매에 대한 또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좀 판매량은 좀 늘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2.8% 정도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특히나 휴대폰을 주문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대형 페스티벌이 있게 되면 거기다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막 뛰어가서 물건들을 막 구매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최근 미국인들도 많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구매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게 이번 미국 시장에서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의 좀 특징적인 흐름들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 소비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시장 분위기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트를 비롯해서 뭐 지금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많은 지금 리테일 회사들, 뭐 편의점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기저효과가 좀 강하게 좀 형성될 수 있는 위치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저효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도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변화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 또한, 계속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스타컴을 통해서도 많은 또 온라인 쪽을 통해서 공략해 나갈 거고, 오프라인대로의 어떻게 보면 제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온라인 매장에서 할 수 없는 오프라인 매장만의 독특한 영업 방법을 좀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스타필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대형 마트들을 저도 뭐 가끔 뭐 굳이 꼭 뭔가를 사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갈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날씨가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할 때 네.
실내에서 놀기에, 네, 애기랑 같이 놀기에 좀 재밌는 곳이 또 스타필드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의외로 또 돌아다니다 보면 또 그 쇼핑을 하게 돼요. 네, 가다 보면 쇼핑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편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여의도에 뭐 더 현대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처럼 예.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실적이 그래도 무난하게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내년까지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대형 있습니다. 유통업체까지 함께 봐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세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유창희 네. 대표님께 여쭤야 되는데, 지금 이마트 예술 주셨고, 지금 이제 매니저님은 이제 대형 유통 이제 백화점이라고 네. 말씀 주셨거든요. 지금 데니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냐 BJF 리테일이냐 어떤 편의점 관련해서 또 관심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소매점과 대형 유통 이쪽과 또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마트 설명 주시고 또 유통주 관련해서 설명 마지막 들어보죠. 저는 일단은 예. 뭐 유통주에 대한 관심은 연말이기도 하고 네. 좀 가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좀 길게 본다라면 소매점, 편의점주에 좀 더 낫다라고 오.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편의점 가보시면 정말 제품들이 다양화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어떤 특정 계층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1인 가족에 맞춰서 제품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소비 심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소매 관련된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마트 관련해서 이제 일산 쪽에서 이제 그 영업시간 규제 완화가 얘기 나왔고 이건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요즘에 제가 가끔가다 매일은 아니지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문 열기가 힘들어요. 그 앞에 쓱 배송 같은 거라든지 새벽 네. 배송 와 있는 건데 이거 이제 저녁 배송도 가능해진다라면 아무래도 이마트 관련해서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그 밤에 가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 심리가 개선된다는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소매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뭐 이번에 월드컵 특수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월드컵 특수만 기대할 것인가? 앞으로 편의점주 보시면 엄청 편의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좀 BJF 리테일, GS 리테일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 남아 있다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와 함께 유통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